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과 그 CEO들의 리더십에 의해 좌우될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최고의 제안. 선진 경영 기법의 전문가이자 혁신적 전략가인 글로벌 CEO들에게 그 노하우를 배워보자. 글로벌 CEO에게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나라마다 다른 사회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포용하는 넓은 마음입니다. 오늘 조동성이 만난 글로벌 CEO에서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유명한 경영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디젤 엔진을 만드는 기업 커민스의 아시아 총괄 사장인 김종식 사장입니다. 전 세계 160개국 550여 개의 직영 대리점과 5천여 지역에 부품 및 서비스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디젤 엔진 기업 커민스. 커민스의 한국 지사는 물론 아시아 전역을 책임지고 있는 글로벌 CEO. 그가 바로 김종식 사장이다. 전 세계적으로 펼쳐져 있는 그런 마켓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바쁘고 머리도 아프고요. 또 동시에 보람도 있고 그래서 아무도 내 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 일을 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기계공학을 전공한 김종식 사장은 1986년 커민스 입사 후 현재 커민스 코리아는 물론 아시아 17개국의 총괄 본부장까지 역임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매사의 그 원칙과 항상 기본을 가지시고 리더십을 하시기 때문에 일단 저희 회사를 잘 운영하시고요. 직원의 발전을 위해서 직설적으로 해주셔야 될 분은 얘기를 해주시려고 노력은 하시고요. 그리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요. 예술적인 면이나 문화적인 면에도 굉장히 탁월하신 그런 감성이 있으셔서 지금 변화하고 이렇게 가는 그런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시대나 이런 시대에는 굉장히 빛을 발하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겠나. 한국은 물론 세계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경영 철학을 완성하고 있는 김종식 사장. 그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글로벌 리더의 모습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선 그 커민스 엔진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좀 소개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대부분의 그 중장기 그런 커다란 기계 들어간 엔진은 다 만든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네. 디젤 엔진은 일반 가솔린 엔진에 비해서 너무 무겁기 때문에 보통 이제 승용차나 비행기 같은 데는 빼고 말씀하신 대로 선박, 장비, 추억, 그 다음에 건물에서 이제 비상시에 전기를 제공하는 각종 그 파워 비즈니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네. 우리 김 사장님은 그 엔지니어 출신으로 지금 사장이 되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경영자 출신으로 사장이 되는 그 경로하고 엔지니어 출신으로 사장이 되는 거하고 좀 다른가요? 또 어느 게 더 쉽고 어려운지. 글쎄요. 그래서 제가 뭐 짧은 소견이지만 그 이제 일본도 같이 담당을 하다 보니까 그 고객들, 우리 비즈니스 파트너들 자주 접하는데 저희 대표적인 일본 기업이 이제 그 고마츠라는 세계적인 중장비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에 CEO들가 되기 위해서는 되게 엔지니어링을 공부했거나 생산 라인에서 일했거나 그게 그 CEO의 정통 코스로 많이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유는 제가 이제 이유를 분석해 보면은 바로 그런 그 퀄리티를 추구하는 엔지니어링 마인드에서 오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독일이나 뭐 유럽 쪽에서도 특히 독일 쪽은 엔지니어링 워낙 그 발달된 나라이기도 하고 그쪽에서도 엔지니어링 하신 분들이 많이 그 CEO 반열에 오르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는 사실은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 엔지니어를 했지만 원래 그 경영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커리어가 좀 바뀐 케이스겠죠. 그래도 하여간 지금 한국에서 공대 홀대론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근데 공대인들이 보기에 상당히 그 좋은 아주 바람직한 모델로 우리 김 사장님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예, 저는 그렇게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볼 때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는 거는 역시 공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이 산물에 대한 어프로치가 조금 더 논리적일 수 있지 않는가. 네. 결국 비즈니스도 들여다보면은 비즈니스 모델이든 고객의 요구 조건을 가장 논리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분석하는 능력. 결국 분석력에 저는 조금 덕을 좀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이 공대에서 배우는 게 꼭 어떤 제조의 과정을 배우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아주 합리적인 분석력과 수리적인 추리력이라든가 그런 능력을 배움으로써 더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고 예. 더 넓은 시장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나요? 예,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제 차 같은 경우는 공대생이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다는 제가 그런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 점도 있겠네요. 사실 저도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면 미국에서 박사학위 끝난 다음에 네. 커민즈에서 취업을 하는 예. 제안을 받았었는데 그러셨군요. 그때 제가 이 보스턴 컨설팅 그룹 쪽으로 가려고 네. 안 갔는데 예. 지금 생각하면 좀 잘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커민스에 오셨으면은 CEO가 우리 본사 CEO가 되실 수도 있었겠죠. 아니요, 제가 엔지니어링은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아주 김 사장님 같은 그런 커리어를 못 갔을 것 같아요. 그런 말씀. 네. 글로벌 CEO로서 1년에 3분의 1 이상을 해외에서 보내는 김종식 사장. 오늘은 며칠간의 일본 비즈니스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이다. 귀국하자마자 쉴 시간도 없이 바로 회사로 향하는데 집은 서울인데도 제가 잠을 자는 게 호텔에서 더 많이 자는 것 같아요. 참 힘들죠. 그러면서 제가 이 출장 다니면서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작은 집이라도 자기 집에서 자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제가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도착한 곳은 회사 앞이 아닌 근처 백화점 앞. 따로 운동할 시간이 없을 땐 일부러 멀리 떨어진 곳에서 차를 내려 걷기 운동을 즐긴다. 그 와중에도 휴대 중인 PDA로 비서와 스케줄을 체크하는 김종식 사장. 항상 바쁜 스케줄에 쫓기는 CEO에게 시간 관리는 중요한 생존 전략 중 하나다. 안녕하세요. 자신에겐 이렇듯 엄격한 편이지만 사람들을 대할 땐 먼저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다정하게 배려하는 김종식 사장. 그래서 그는 어디서나 인기가 좋은 편이다. 오늘 또 2건 들었었네 보니까. 저희 100마디로 해갖고 컨셉이에요. 또 한 번씩. 이곳에서도 다정한 그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데 주문하지 않아도 알아서 나오는 김종식 사장을 위한 특제 커피. 사람과의 관계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분위기를 편하게 해주시면서 따뜻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기운 때문에 주변이 되게 좀 많이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의 시간 관리 방법 중 하나는 따로 미팅 시간을 갖지 않고 아침 인사와 더불어 직원들의 업무를 파악하는 것. 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직원들과의 유대에도 큰 역할을 한다. 본격적인 업무는 역시 스케줄 확인. 제일 빠른 시간이 이전 시간이 새벽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전에 하셨던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맞춰 일정을 조정해야 일에 차질이 없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시아존의 리더들하고 7월 달에 우리 미팅에 대해서 상의하는 그런 세션을 갖도록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다음 주 출장에 관한 일정 확인과 업무 협의. 아시아 전역을 관리해야 하는 김종식 사장은 텔레컨퍼런스와 화상회의를 통해 많은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Kate, next week's visit to Southeast Asia
And let's just go over the overall logistics and whom I would see and what kind of issues I need to address so that I can prepare for this trip. 전 세계를 시장으로 삼고 있는 글로벌 디젤 엔진 기업 커민스. 때문에 일에 대한 부담이 큰 반면 성취에 대한 보람도 큰 것이 이 일의 특징. 밤낮을 가리지 않는 회의에도 모두가 집중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Okay. 근데 점점 이 국제화, 세계화가 된다는 의미는 이 경영자, 관리자들은 그런 집중력이 전 세계 말씀드린 대로 입사 시간 정도의 그런 거를 어느 정도 각오를 하지 않으면은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글로벌 경영. 그 중심에 김종식 사장이 있다. 아시아 총괄 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이 어떤 건지 또 영역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들은 참고로 이제 전 세계를 경영을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한 10조 정도의 규모 회사입니다. 소위 포춘 500대 기업이라고 했을 때 한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사이즈인데요. 제가 맡고 있는 이제 동아시아,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나라 수로 오면은 뭐 한 17개인가 뭐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일본서부터 한국, 그 다음에 싱가포르 거쳐가지고 요즘 소위 포스트 브릭 이후에 과연 어떤 나라들이 소위 뜨는 나라들이냐 이랬을 때 많이 거론되는 이제 베트남,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예, 그쪽까지 해가지고 자가 이제 책임을 맡고 있는 지역이 그렇게 됩니다. 인구로 따지면 뭐 전 세계 한 3분의 1 인구는 몇억 명 이상이 되겠죠. 예, 항상 그렇습니다. 몇십억 됩니다. 네. 방금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인구라는 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인컴이 생기는 게 컨슈머 파워 아니겠습니까? 잠재력이죠. 예, 중국과 인도가 떴듯이.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그쪽 지역의 어떤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 성장의 모멘텀이 이미 걸리기 시작했다고 보는데요. 네. 거기서 어떤 포지션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할 건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는 많이 시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간은 어떻게 쓰세요? 지금 수많은 나라, 특히 중국, 일본은 엄청난 시장인데. 제가 이제 계산해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6번 정도 해외 출장을 했더라고요. 26회? 예,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한 달에 2번 이상이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한 60% 해외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한국식으로 보면 역마살이 있고, 제가 가족들한테 좀 미안하고, 시차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고생을 하는 편이지요. 네.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으로서 또는 중국이나 일본 사람으로서 아시아 총괄 사장하는 것보다 좀 힘든 과정을 거치셨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네, 한번 무용담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 이제 카민스가 저는 상당히 애정을 가지는 회사일 수밖에 없는 게 한 20여 년 근무도 했지만, 상당히 기회를 많이 이렇게 제공을 하는 참 그런 문화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제 직책을 한 번도 제가 자원을 한 적이 별로 없었고요. 항상 회사에서 이러한 기회가 있는데 한번 해보겠느냐라는 그런 제의를 항상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 태도가 바람직하지는 않을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아마도 회사에서는 그동안에 한국인의 또 장점을 나름대로 저도 인식을 못하는 가운데서도 많이 보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꼭 한국인이라기보다는 제가 그동안에 해온 일에 대한 어떤 그런 국적을 불문하고 그러한 좋은 장점을 보려는 그런 문화. 그게 저는 상당히 좋은 커민스의 문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네. 커민스는 그렇게 장점을 보는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네. 또
우리 김 사장님은 그 사람들이 보는 장점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 장점이 뭔지. 저는 기업을 경영하는, 특히 위임을 받은 경영 입장에서는 좋은 그 실적과 좋은 성과를 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은 저는 돌이켜보면은 결국은 신뢰성을 제가 인정을 받은 게 아닌가. 엔지니어로서보다는 오히려 성실하고 약속을 지키는 그런. 예, 저는 그 신뢰에서 특히 이제 위임을 받은 경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본사에서의 이런 신뢰, 고객에서의 신뢰, 신뢰가 없어지면은 생명력이 다하는 것 같습니다. 제 짧은 경험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제 윗분들이 항상 그 태평양 건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난 거의 17년 열을 제 그 윗분이 같이 있은 적이 없어요. 그렇겠는데요? 예, 항상 7,000마일 이상 거리에 있는 14시간 그 타임 디퍼런스에 있는 시차가 있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누구라도 그런 그 원거리에서의 살림살이를 맡기는 입장에서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질문이 과연 나는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단순히 그냥 맡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또 중국의 경영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끄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좀 자랑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제 개인적인 것보다는 제가 이제 2000년서부터 2003년까지 3년여를 이제 제가 북경에 부임을 해가지고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들은 두 가지 미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엔진 공장을 중국에다가 만들자. 그게 첫 번째 미션이었고요. 두 번째는 80년대서부터 운영했던 그 조인벤처 합작 기업이 실적이 아주 저조해가지고 이제는 그만둬야 되는 게 아니냐, 정리를 해야 되느냐 아니냐,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두 가지 제가 숙제를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2002년 그 북경에 있는 그 인민대당에서 저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장을 하는 그 조인식을 저희들이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제가 성공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중국의 꽤 유명한 회사하고 합작을 했지만, 재미난 거는 이 조인벤처를 만들어 놓은 파트너가 한 번도 조인벤처에서 나온 엔진을 쓰지를 않았어요. 근데 또 그것도 부족했는지 우리 그 파트너가 이 뱅크럽시를 했습니다. 파산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파트너가 없어졌네요. 파트너가 없어지는 셈이죠. 예. 아시다시피 파트너가 없이는 이사회도 구성이 안 되고, 그렇죠. 이사회가 구성이 안 되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3년에 저희들이 그 투자한 거에 대한 이익이 15%까지 돌려놓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제 나름대로는 좋은 그 전략을 세워서 해결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업을 15% 이익을 내는 기업으로 전환하는데 몇 년이나 걸렸습니까? 횟수로는 저희들이 2년 반 이상 걸린 그 과정이죠. 2년 반 이상이지만 그건 굉장히 짧은 기간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다 망해가는 그 조인벤처를 구조조정을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단초는 제가 인사를 좀 비교적 잘하는 편입니다. 사람을? 네. 예, 제가 인사는 뭐 세금 붙는 것도 아니고 제가 배운 교육은 아무나 할 수 있고, 그게 비교적 어느 정도는 이제 몸에 배운 것 같아요. 제가 그 교육은 상당히 제가 한국인으로서 좋은 교육을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사람을 선택하는 데 대한 그 감수성이 좀 있으시군요. 예. 그래서는
뭐 본사 가서도 인사를 열심히 합니다. 이거 다 좋아하죠. 서양식의 인사를 잘한다. 예, 그렇습니다. 겸손하게 상대방에 대해서. 예, 예를 들면은 한국에도 그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국은 노조가 이제 그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공산당입니다. 공산당 서기가 노조위원장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네요. 예, 저희가 이제 중경에 그 조인벤처가 있는데 거기가 인원이 한 근 3,000명 정도 되는 그 공장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망한 거거든요. 네. 아니면 망하는 지금 지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미스터 짜오라는 그 공산당 서기가 2,997명을 움직입니다. 나머지 3명은 카민스에서 파견한 미국인 그 매니저하고 공장장하고 인도인 공장장하고 또 뭐 엔지니어 한 사람 정도 3명이 3,000명에 둘러싸여 가지고 이 합작을 한다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근데 한 번은 그 공산당 서기인 이분이 북경에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고 가는데 제가 제가 정말 한국의 그 좋은 교육을 받았다고 나중에 여러 번 생각했던 부분이 저는 습관적으로 손님이 오면은 그 고층 건물에서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그 당시만 해도 요즘은 제가 좀 게을러져서 안 합니다. 그때 이제 마중을 나갔거든요. 배웅을 나간 거죠. 네, 배웅을 나간 거죠. 그래서 9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이 사람을 배웅을 나갔는데, 이분이 굉장히 그거를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 제 전임자나 다른 카민스의 중역들은 사무실에서 악수하고 잘 가십시오 이러고 끝냈는데 그분이 굉장히 그래서 그 카민스에 대해서 그 반감정이 많았던 분인데 제가 거기까지 내려가고 그다음에 공항까지 차를 제공하고 저는 뭐 그게 힘든 일도 아니었는데 그렇죠. 그분이 거기서 굉장히 그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은 정사가 다른 사람이구나. 근데 한국 사람이라고 들었고, 근데 저는 그런 상대방에 대한 나름대로의 배려, 최소한의 배려, 예의 이걸 보였을 뿐인데 그분은 그거를 너무나 크게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적극적인 협조가 돼가지고 좋은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인사 경영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신 만한데. 그래서 그 뒤로는 인사를 더 좀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생각을 다짐을 많이 하죠. 이렇게 미남께서 인사까지 잘하시니 뭐 다들 뭐 뿅하고 다들 잘했습니다. 그 서양 사람들의 인사나 또는 그 고객이나 파트너에 대한 이 매너가 저들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고요. 다분히 좀 기계적인 것 같고, 저들은 좀 다분히 그 감성이 이렇게 좀 통하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 분들이 더 좀 중국이나 또는 일본, 뭐 동남아 이쪽 최소한도의 그 아시아 지역에서 충분히 그런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소양은 충분한 것 같아요. 그걸 과연 어떻게 접목시킬 거냐는 뭐 좀 다른 문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그 한국적, 아시아적 경영이 본사에서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워낙 그 서양의 문화도 또 워낙 구축이 오랫동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아시아 지역에 오면은 기본 매너가 뭐 하다못해 악수하는 방법에서 명함을 교환하는 술 따르는 방법, 이런 음식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꽤 본사 사람들이 이제 인식의 전환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양인이 동양인으로서 행동하는 거를 저는 굉장히 우리 직원들이나 그런 거를 오히려 더 장려하고 자랑스럽게 섣불리 서양화를 추구하는 것보다 동양인이 동양인으로서 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더 자신감도 나올 것 같고요.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는 게 오히려 것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도 그 좋고 자랑할 만한 걸 내놓는 게 오히려 또 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있겠네요. 물론이죠. 저는 그런 그 확신이 있고요. 그래서 뭐 세계화가 그 세계 속에
한국 속의 세계 이 두 가지의 그 개념이 이제 잘 완벽하게 이루어지면은 진정한 세계화 같은데 그런 면에서 오히려 우리가 너무 이렇게 세계화만을 너무 쫓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맞추려는 인위적인 그런 과정이 좀 또는 그런 시행착오가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무 시간 중 커민스의 여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다. 직원들 사이에 다양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 커민스. 오늘은 가사와 일을 병행하는 이른바 워킹맘 클럽이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날이다. 음식물 쓰레기 한 번도 손을 해본 적이 없으시네요. 몰라요? 분리수거를 안 해봐서 몰라요? 이게 분리는 하긴 하는데 세세하게 분리를 해서 조목조목 이거는 페트병, 이거는 병 해가지고 분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원래 꼼꼼한 사람이긴 하는데 내가 사람을 제대로 봤군요. 애칭을 아란드롱이라는 게 성실한 날. 김종식 사장은 이런 직원들의 소모임에 참여하여 대화하기를 즐기는 편이다. 사회 발전하는 거에서 좀 직원들의 생활 속 소소한 이야기까지 모두 알고 함께하며 수다를 통해 고충을 나누고 교감을 하는 것이다. 인물 좋은 남자들 만나. 남편들 매니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이렇게 남편이 직원들에게 가장 가까운 멘토인 김종식 사장. 그의 리더십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사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 사장님께서 좀 약간 젊으신다는 게 많이 느껴져요. 저희 생각들을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연륜이나 뭐 모든 면에서 봤을 때 다 영대시고 또 선배시기 때문에 뭐 하시는 말씀 뭐 마다마다 저희한테는 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사장님이라고 안 부르고 김 박사님 이렇게 부른다면서요? 그건 아마 요즘은 사장이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저는 왠지 사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너무 좀 딱딱한 것 같고 어떤 직위를 나타내는 것 같아가지고 마땅한 이름이 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이제 박사학위가 있다 보니까 그냥 편의상 박사라는 타이틀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는 좀 딱딱한 느낌보다는 좀 존경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그래서 뭐 편한 대로 부르게 했더니 그렇게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커민스는 아주 소수 정예라면서요? 예. 그 큰 대기업의 본사 직원이 뭐 34명밖에 안 된다면서요? 예. 어떻게 이게 가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